안녕하십니까. 장자나라 공영방송 콩깐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박수라도 치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해야지. 진짜 이제 2025년이 되었는데요. 올해 2025년 되고 처음 방송입니다. 근데 이곳을 찾아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는 분들, 가정에 그리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런 나라는 시끄럽지만 또 평안히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개개인이 처해 있는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올 한 해는 힘겨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작년 12월 3일 이후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그동안 이 횟가닥 해버린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살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참 횟가닥한 나라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사실 보면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이제 앞장선 집단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섰던 그런 집단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이게 사실 박근혜 탄핵의 주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고 해 앞장섰던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 뭐 자기들이 이 박근혜를 탄핵해냈는데 그러면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하는데 서로 간에 공범 관계가 이제 윤석열과 그렇지. 같이 공범 관계 아니야. 그 공범. 자기들은 운명 공동체거든. 그렇죠. 정치 공동체고. 그렇죠. 박근혜 어? 탄핵했던 사람들하고 윤석열이하고 저기 배신자들 다 한 패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또 어찌 보면 자기들 서로 간에 이권 그렇지. 이권이 이런 걸 나누니까 또 경제 공동체지. 그렇지. 경제 공동체죠. 그런 사람들이야 탄핵을 당연히 반대하고 앞장서야겠지. 반대한다고 나서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지? 근데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결국 걔네들이랑 이익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획가닥하는 나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보면은 획가닥의 나라인 것 같아. 획가닥의 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그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적 획가닥의 역사인 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을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어. 그렇죠. 왕조 국가. 근데 그런 국가가 식민지가 됐어.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 왕족들은 살아 있었어. 맞아. 왕족 살아 있었어. 그 왕족들은 뭐 최근까지도 뭐 누구야 뭐 일본에서 뭐 누가 살고 또 누구는 심지어 뭐 가수까지 했잖아. 왕족이 있었어. 맞아. 맞아. 가수 한 사람 있지. 그런데 어떻게 독립운동의 목표가 왕조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들긴 하네. 그때는 자기네 왕족들이 나라를 스스로 팔아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따져는 봐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조선 민족으로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왕과 양반이 다스리던 봉건적인 이제 그 이시조선의 지배 관계로부터는 해방된 거거든. 맞죠. 물론 그 해방되면서 어찌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수탈 체계, 또 다른 억압 체계로 이제 넘어간 거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성격.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쨌든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어떤 그 노예와 주인과 노예, 뭐 종과 어떤 양반과 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분 다 뭐 자본과 노동자 이런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신분 관계로 이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뭐 생각을 다졌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또 우리 제국주의 본그 제국주의 본국이 일본도 왕조 국가잖아. 맞아. 일본은 그래도 응? 왕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우리는 왕조를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와, 칼칼칼같이. 뭐 왕조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1919년 이제 3.1운동이 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통령은 이승만, 뭐 이제 맞아, 뭐 맞아. 수석은 이제 뭐 이 그 김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총리는 맞아. 김구. 일제 시대 이제 음. 임시정부 시대도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 이미 이제 그렇게. 어. 그것도 사실 보면은 한 방에 그냥 획가닥 해버리는 거거든. 야, 그럴 수도 있다. 정말. 또 우리가 역사의 이 대부분을 우리가 한자를 썼던 나라거든. 그치. 한자를 썼지. 어느 순간 근데 한글을 전용해버린, 한글 전용 국가가 돼버린 거야. 또 하는 사이에. 언제부터 한글 전역됐지? 뭐가 뭐 우리 일지 갑자기 들었으면서 뭐 어쨌든 획가닥 해버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획가닥 하는 거야, 획가닥.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 조선 우리 한민족의 DNA인 것 같아, 획가닥이. 그럴 수 있지. 이 사실은 이제 이 획가닥에 이 발생하는 게 쏠림 현상, 쏠림. 맞아. 뭔가 쏠림 좀 현상. 맞아. 우리는 예전에 이제 냄비 근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음. 확실히 우리는 쏠림이 심한 나라야. 맞아.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이 좋다고 가서 줄 서서 먹잖아. 맞아. 그런 군중 심리나 어떤 그렇게 거기 막 한 부류가 되려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 정말. 어디 막 큰 흐름에 꼭 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 하면서 빨간은 안 입으면 안 입었다고 막 뭐라 그랬었잖아. 붉은 옷 안 입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난 붉은 옷 입기 싫고 거기 같이 끼기 싫은데 그런데 막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붉은 옷 왜 안 입었냐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아마 전국에 응. 집에 빨간 티셔츠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끝까지 빨간 티셔츠 안 입었으니까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아. 이 탱자나라 공영방송 이렇게 운영하는 저기 운영자와 부운영자가 혹시 국적이 어디 다른 데 아닌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는데 아마 경제 활동 인구는 한 4천만 될 거란 말이야. 음. 근데 4천만인데 4천만 명 중에 1,000만 관객 영화가 1년에 몇 편씩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밥도 남들 가서 먹는다고 하면 쭉 가서 먹어야 되고, 영화도 남들 본다고 하면 쭉 봐야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안 그렇지. 뭐 사실 그런 나라 보면 많이 보여. 어디 1,000만 관객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치. 뭐 일본이나 안 가잖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사하잖아. 그래 맞아. 그래 재미없다 해도 남이 봤다면 또 본다. 재미없어도 다 본다 그러면 가서 봐. 얘기가 안 되거든. 나도 얘기거리를 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 안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 응. 얘기에 저기 동참이 안 되니까 일단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도 보면, 근데 이게 이런 게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이 조선족이 이 신기.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 조선은 뭐 신기가 있냐 어쩌냐 하면. 뭐 신기가 원래가 있는 집안인 것 같아. 있는 조선 종족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 구판이 이제 벌어지면 사실은 뭐 그거 상관이 맞아. 없는 구판이 사람이라 있지. 하더라도 구판이 있지. 이렇게 보고서 그냥 막 집단적으로 막 엑스터시 상태에 이르잖아. 맞아. 할 말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거기도 비교하면 안 되죠. 부흥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붉은 악마 티셔츠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야. 신기가 그냥 내려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린다고. 뭐 신기라기보다 그 영적인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차분한 국민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아주 즉자적이고 뭐 그러니까 누가 논리적이면서 어떤 열정적인 그런 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긴 좀 힘들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삼국지 위지도기 전에 이제 보면 이제 이 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10월 달이면은 항상 이제 항상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야 음주가무 그래가지고 밤낮이 술 마시고 춤췄다. 그래 맞아. 음주가무 동의에 우리는 음주가무에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여간 모여가지고 광란을 벌이는 거야.
왜 그렇게 모여야만 했을까? 그게 이제 모여야만 살아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좀 이 심도 있는 어떤 이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 아니 근데 왜냐면 모든 게 뭐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행동은 내가 살아가는 거 생존과 그러니까 나무가 햇볕 쪽으로 막 기울어가지고 햇볕을 바라보고 막 비뚤게 자라면서 햇볕 쪽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생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집단에 이렇게 막 휩쓸리는 것도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내가 살아야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부류에 이제 이 속해야 되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집단이 가고 있는 그 트렌드, 그 대세, 일종의 대세에 이제 끼어서 함께 가야 된다. 음. 뭐 이제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겠는데 이게 좀 세계 역사를 봐도 너무 유례가 없을 정도니까 우리랑 이런 게 가능하면 유태인, 그 다음에 뭐 독일 게르만 민족, 뭐 그 정도의 역사들을 보면 그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히틀러. 히틀러도 그렇고 뭐 물론 이탈리아도 무솔리니가 그렇고 이제 뭐 했잖아. 그런 게 있지만은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제국주의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이제 시점에서 음, 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어떻게 이제 이 파시즘이 되는가를 이제 보여줬던 사례들이고 군중들이 이제 동원된 것들이고 그치. 우리는 동원됐다기보다도 자발적인 지금 집단이야. 자발적으로 맞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맞아. 우리는 물론 지도자가 있긴 한데 개개인이 자발적인 지금 무리지음이에요. 근데 이런 히틀러처럼 그런 애들이 전체주의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거든, 자발적으로. 자발적 노예가 되고 있어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다 멀쩡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발적 노예야, 자발적. 근데 노예. 이게 예를 들어 정치판이랑 놓고 보면은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은 내가 지지하는 소시오패스를 위해 가지고 멀쩡한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윤석열이 그렇고 이재명이 그렇고 다 소시오패스잖아. 그렇죠. 윤석열, 이재명이, 문재인 다 소시오패스. 근데 이제 멀쩡한 사이코패스를 윤석열, 이재명 같은 소시오패스 이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거거든. 이용해 먹는 건데 나는 그런 부분은 또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것도 아빠 우리 운영자님 이야기하는데도 따지를 그러면 또 딴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뿐만 아니고 좌와우 내지는 어떤 집단에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나가서 뭐 뭔가를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80년대 그게 말하는 586 세대라는 사람들 가짜 586 말고 진짜 586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젊음의 혈기 그 젊음의 정의 젊음의 뜨거움으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 그 위에 또 천재들도 이승만 같은 사람 또 박정희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사람들 군인들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잃으면서 디보트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의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586들도 내가 출세의 길로 선택해가지고 학생회장하고 그리고 정치권 연결해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이런 애들은 그냥 꾼이고 논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득이나 이런 거 없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태공방 주인장 같은 사람들. 그러면 다른 그 이익을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잖아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래서 이까지 나는 그런 사람들의 숨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하다고 산업화하고 또 민주화도 산업화하다고 민주화도 했다고 봐. 지금 떠드는 주사파들, 자기의 출세 수단 썼던 사람들, 좌파든 우파든 자기의 출세 수단, 자기의 영달의 수단으로 그걸 했던 사람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별로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그 집회 나온 사람들,
누군가를 지금 내세워 가지고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걸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봐. 좋게는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든지 뭐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든지 자기 집단에서 그 일을 하든지 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금전적 아니고 내 스스로 어떤 뭐 자긍심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거기서 얻는 그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새 문재인 때부터 어느새 자기의 생존과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이 살았거든. 이때까지는 좌파가 돼도 우파가 돼도 내 삶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뭐 몇십 년 오래 사는 동안에. 문재인이 들어서면서부터 내 개인 생활에 침해를 받기 시작했거든.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개인 생활에 투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은 20년 30년 멀쩡하게 자기 일하던 사람이 좌파 세력이 들어오면서 다 쫓겨나고 좌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존이 이제 연관돼 있는 거야,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의의 싸움이 아니고 생존의 싸움이 된 거라고 봐, 나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존이면 생존을 위한 전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전투는 다 참여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나의 어떤 저기 뭐지, 문재인 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 그치.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어떤 생존이었는 거고. 근데 지금의 이 싸움에서의 생존은, 이 싸움은 뭐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그렇고, 탄핵하자는 놈들도 그렇고, 탄핵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생존을 위한다기보다도 생존이겠지. 생존인데 너무 생존이란 말이 그러면은 너무 고급진 말이야. 너무 고급진 말이야. 이권, 이익. 이권. 그래, 이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획가닥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탄핵하자고 무슨 키세스? 은박지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게 뭐 꼭 초콜릿 키세스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키세스니 뭐니 이제 그러면서 말이야 그 영웅하고 말이야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백골단은 뭐야, 백골단은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 뭔가 뭐 하여간 그래, 백골단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엄동설안에 따라서 밤을 새고 그 시위를 벌이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이런, 사실 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소시오패스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 사이코패스가 돼서 소시오패스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속아주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죠. 사이코패스가, 누가 사이코패스고 누가 소시오패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면서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는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소시오패스네. 아니 윤석열은 이재명 같은 건 소시오패스지. 자기가 알면서 그런. 근데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이렇게 뭐 은박지 뒤집어 쓰고 또 뭐 그 트랙터 끌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사이코패스야. 자기들은 뭔가 또 그 응원봉 들고 한다는 20, 30대 여자애들, 자기들은 뭔가 어떤 이 역사 속에서 뭐 거대한 어떤 이 흐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은 대단해 뭐 이러면서.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그런 거 자기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또 남투령 대첩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예전에 어떤 그 봉오동 전투, 전봉준의 뭐 이런 어떤 그 전투, 우금치 전투 여기서 패했는데 드디어 우리는 이겼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스토리도 확 넘어가고 있거든. 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짓이지. 사이코패스 맞다.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뭐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뭐 훌륭한 거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렇지. 좌파들은 일단 착각하는 거라고 하고, 그 우파들은 우파도 내가 보면 왜냐면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이 사실 오늘날 모든 논란의 출발은 사실은 2016년이고 2017년이야. 대한민국의 역사는 맞아. 2016년, 2017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야.
맞아. 박근혜 이걸 우리가 맞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탱자나 공영방송 통간소를 하면서 볼테르가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맞아. 사람들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사실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이 반복하는 지금 것이든 희극이야 희극. 역사가 반복하는 거야. 이 모든 출발은 2016년 2017년이거든.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맞아.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거 다들 잊지 말자고 그래. 다 그런데- 잊었잖아 지금 박근혜. 아니 대통령. 다들 잊지 말자고 그래도 뭘 잊지 말자. 지금 근데 보면 그럼 잊지 말기 위해서 어?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잊지 말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니까 잊지 말자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와서 잊지 말자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였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탄핵을 지금 반대한다고 나선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맞아. 이 두 가지 부류가 맞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 둘 다. 맞아. 참 다? 뭐라고 말. 근데 억울하니까 잊지 말자는 게 아닌 거였어, 지금 보면. 그래.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본 거야. 불이익당한 거야. 그걸 잊지 말자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내가 뭘 해가지고 이익을 엄청 챙겼어. 그걸 잊지 말자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장 앞에 있던 윤석열 그 탄핵하는데 반대한다고 또 가장 앞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그때는 안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막 그냥 하면서 순식간에 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일반 시민들도 있고 그게 이제 완전히 나와서 항상 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져 있긴 한데 그때랑은 틀리다기보다 다른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지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좌파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문재인 5년 동안에 완전히 참교육했거든. 문재인 5년 동안에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스트, 그리고 막 종북, 뭐 온갖 걸 다 경험했거든. 뭐 문재인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윤석열을 뭐 지금 이상하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윤석열을 무슨 뭐 누구 말대로 계몽군주처럼 막 또 막 이상한 스토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몽군주 김정은 아니었어? 김정은이지. 생명을 존중하는 계몽군주? 어쨌든 윤석열을 뭐 그냥 그 계엄은 훌륭한 뭐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탄핵이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기저에는 뭐 자기 이권이나 아빠 운영자님 말대로 자기 이권이나 그런 게 깔려 있기도 하지만 그거와 함께 또 있는 것이 좌파는 안 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 이재명 안 된다. 그 좌파의 그 사회가 리바이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취지들도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도 탱자널 공영방송 주장했었고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이 안 될 것이다라고 분석까지도 했었는데 맞아. 근데 지금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선 거란 말이야 자기가 윤석열이. 지구도 판 거지. 지가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지가 그랬을 때 우리는 윤석열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탄핵돼서 안 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 심적으로 처음엔 이해를 했다고. 왜 탄핵돼서 안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 어떤 그 질서가 그치. 또 헌법적 가치가 또 탄핵. 이런 식으로 또 휩쓸려 가지고 돼서는 뭐 또 이게 한번 또 획가닥 돼서는 안 된다. 그 오는 무질서, 그로 오는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낭비, 그치. 그런 것들 얼마나 큰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손실, 개인적인 손실. 근데 이미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탄핵은 그런데 윤석열이 스스로 자기가 이 탄핵의 길로 들어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얘기한 대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5년 동안 겪었던 어떤 그 비참함들, 그다음에 우리의 재산권,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저기 뭐 자유권, 또 심지어 생명권까지. 신체 자유권도 막았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우리 뭐 이동의 자유, 맞아. 그다음에 어떤 뭐 표현의 자유, 아유, 집회 결사의 자유 다 막았지. 뭐 심지어 뭐 자기의 어떤 지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 가치를 지키고 또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죽어도 맞아. 넌 그래 저 새끼는 저기 뭐 도박하다가 빚진 놈이야. 그래서 월북하려고 그랬는데 북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거 막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생명권까지 박탈당한 거 아니야? 생명권도 침해했지.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지.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이가 누구냐는 거지. 근데 그런 세상 올까봐 지금 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구데기 모셔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건 무서워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윤석열이를 지키면 그러면은 그런 나라가 안 와?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데? 근데 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지키고 있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문재인이가 적폐청산했잖아.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 각 부처마다. 그래가지고 뭐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우파 사람들 1000몇 명 잡아가고 몇백 명 구속시키고 5명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고 그 적폐청산에 동원된 검찰의 수괴 맞아. 최고 칼잡이가 윤석열이야. 맞습니다. 아주 악인입니다. 악인. 지금은 내란의 수괴라고 불리는데 음. 적폐청산의 수괴가 최고 칼잡이가 윤석열이야. 그렇지. 실행자가 한동훈이고. 사실 적폐청산이 뭔지를 생각해봐야지 우리가. 적폐청산이 보수 정권을 괴멸시킨다. 맞아. 이런 좌파 욕망이 있었다고. 맞아. 이게 뭐 뭐 수십 년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1948년에 건국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왕조가 갖고 있는 최대 어떤 희망이지. 맞아. 수건 사업이야. 수건 사업.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종북 좌파적인 어떤 그 가치 체계를 몰래 어떤 교육받았던 586에서 지금 40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한총련 또 전대협 이런 애들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겠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 좌파들 수건 사업이겠지. 보수 정권 괴멸시켜야 된다.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야? 그게 이해찬이가 30년 집권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20년 30년 집권한다고 그랬지. 뭐 자기가 보니까 영조 정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보니까 50년 집권해야 된다고 그랬지. 50년. 50년인가? 그래. 그래서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킨다고 그랬잖아. 그치, 괴멸시켰. 이런 좌파 욕망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권에서 밀려났던 윤석열의 적개심. 맞아. 이게 결합한 게 적폐청산이야. 맞아.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는 그랬거든. 조국이랑. 맞아.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 그래 박근혜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었잖아. 그래 이명박 박근혜한테 밀려났잖아. 박근혜한테 밀려났잖아. 박근혜한테 이명박한테는 안 밀려났잖아요. 이명박 때도 뭐 어떤 뭐 이런 거 저런 하고 그랬어.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자기가 뭐 맞아, 어디야 저기 국정원 댓글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래 결국 국정원 댓글 조사 지가 그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지 위에 지청장 말이야. 그것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형님 했던 이 선배잖아. 그 지청장 그냥 국회에서 또 뭐 거기서 그냥 저 새끼가 나 일 못하게 뭐 해요 해가지고 지 영웅되면서 나는 뭐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 댓글 사건 대부분 무죄 받았잖아. 윤석열 하는 짓은 다 그래. 근데 어쨌든 이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밀려났다는 윤석열의 적개심, 이게 결합된 게 적폐청산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조국이랑 자기는 윤석열 이게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 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그랬잖아. 맞아. 문재인이 환상적인 조합이라 그랬어. 조국이랑 윤석열하고 지하고. 근데 윤석열이 사실 토사구팽 당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근데 문재인 좌파가 적폐청산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최고 칼잡이 윤석열로부터 이 검찰 권력을 뺏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검찰 개혁 아니야 일종의.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항했지. 그렇지. 문재인이가 자기 도구로 다 써먹어 버렸어. 다 썼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서 날리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기 칼잡이로서의 칼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칼을 뺏으려고 하니까 저항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저항이 해필이면은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 일가 조국 가문. 조국 가문 수사를 매개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뭐 상식과 공정 이런 분실 딱 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분칠하고 나오고.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조국이랑 싸웠다, 문재인이랑 싸웠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이다, 요것만 딱 보고 있고, 그 앞에 거.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우파 정권,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했는지, 개멸시켰잖아요. 박근혜 사람들 다 죽였잖아. 괴멸시켰는지, 자기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실제로 죽음에까지 이르렀잖아. 그리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 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재산을 뺏겼어. 그래, 박근혜 대통령 알거지도 만들고 감옥에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알거지 만들고. 그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근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걸 까먹게 있는 게 아니고 사과하라 그래. 사과 한마디면 다 용서 끝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믿는 트루스 포럼에서 세상에 글을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그 기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잘 해야 된다. 그냥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과하면 끝이야. 윤석열이는 박근혜한테 사과 한마디 막 사람을 다 때리잡아 죽여도 그렇게 막 윤석열이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미안해 하면 끝이야. 윤석열이는. 우리가 이 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사과했다. 항상 송구했습니다. 항상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사실은 윤석열의 사과를 어찌 보면 박근혜는 개인으로서 윤석열의 사과를 받아줬겠지. 왜냐하면은 다시 등장한 우파 정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우파 정권에 있어서 나의 억울함, 그거를 호소하기보다 네가 우파 정권으로서 박근혜라는 정부가 해왔던 대한민국에 나아갈 바에 되었던 그 정책들, 이 기조를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박근혜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잊고 용서하는 거는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벌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과 한마디로 자기가 박근혜는 그거지.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안보도 바로 하고 우파 정권으로서 가치도 세우고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사과하거나 내한테 잘못을 빌거나 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잘 되면 되거든.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내한테 험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가족을 바로 세우고 하면은 내 희생은 어차피 난 가족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도 박근혜가 국가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면 자기 희생은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 박근혜는.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이랑 타협을했다. 윤석열이한테 대가리를 조아렸다. 나는 진짜 여기 뭐 우파 무슨 농객이니 뭐니 논평자 하니 뭐 하는 애들 있잖아. 지적 능력이 정말 그냥 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작자를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 윤석열 작자의 실체, 이 정체성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자는 문재인 좌파 정권, 좌파 세력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파를 괴멸시킨 사람이야. 맞았어. 그런데 우파를 괴멸시킨 거는 설령 자기가 사과를 한다 치자 이거야. 근데 진짜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하는 데서도 내가 쟤네들한테 획가닥 해가지고, 우리는 획가닥 나라 아니야? 내가 획가닥 해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께 늘 송구하고 죄송했다라는 사과도 드렸고, 그 뒤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날 가서 꼬박꼬박 인사도 드렸고, 근데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한다 쳐. 그조차 받아들일 수는 없지. 우리가 네가 사과하면 다냐? 그에도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보수라는 것은 우파라는 것은 책임이거든, 책임. 책임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 우파가 아니에요. 그렇지. 말로는 뭘 못해. 그럼 책임져야지 자기가. 근데 그 책임지겠다 진짜 이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어떤 이 우파를 척결한, 우파를 괴멸시킨 그런 그 최고의 칼잡이일 뿐더러,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을 들어먹고 있는 이권 카르텔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놈이라고. 윤석열은 사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자리에서
누가 이제 뭐 윤석열이가 뭐 이런 이 훌륭한 말을 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서는 참 담을 수 없는 그 커다란 뭐 존재다. 맞아, 그런 것까지 돌더라. 나 웃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에 담기엔 너무 큰 대통령. 이 참 문재인 때 우리가 문재인 보유국가라서 좋다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짓이야. 문재인 아유. 보유국이랑 똑같. 우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이 윤석열이를 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이권 카르텔이야, 이권 카르텔. 이번에도 보면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카르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고는 종북 반국가 세력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논외로 쳐가지고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 이게 권력을 사유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 구축하고 있다. 뭐 집단에는 이제 뭐 저기 문재인 좌파가 얘기했겠지. 근데 보면 권력을 사유화한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누구야? 윤석열의 친구들이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 또 윤석열 중앙고등학교 사단들, 이거잖아. 다 뭐 어디 가든 다 검사잖아.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이야. 이런 나라야. 검사 출신이 뭐 어디 가가지고 또 뭐 하고 있고, 다 죄다 자기들 검사 친구들이잖아. 아니면은 자기가 어디 뭐 대구 뭐 지검에 대구에서 뭐 검사 생활할 때 같이 술 먹던 친구. 그 중에 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그렇잖아. 울산의 국회의원. 뭐 자기가 뭐 그쪽 지역에 있을 때 술 먹던 친구라며. 자기 술 친구 아니면 검사, 아니면 중앙고등학교. 이번에 그 비상계엄도 중앙고등학교 그 친구들로 다 꾸릴 거 아니야. 권력을 사유한 건 자기야, 사실. 그리고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있어? 윤석열? 더 결정적으로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이 이어지는 50억 클럽이 있단 말이야. 이 50억 클럽이야말로 조선일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러면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인 거야. 얘네들이 이 이권 카르텔이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윤석열의 실체야. 그렇지. 근데 이런 윤석열의 어떤 그 실체를 우리가 그냥 뭐 모른 채 하고 윤석열을 지켜?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 윤석열의 실체 맞지? 그래서 이런 윤석열을 지켜내가지고 탄핵을 안 되게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나라는 윤석열이는 근데 자기가 근데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윤석열의 한화일 뿐만 아니라 막 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보수 집착하게 되는 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무슨 뭐 유튜브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뭐 자기 페이스북에 뭐 쓰거나 이런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순수하게 자기 어떤 그 돈벌이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보수고 우파고 자유주의자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세력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그걸 통해서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업으로 삼는 사람 거기서 이제 프로핏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 왜냐면 프로핏을 창출하려면 자기 의지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 프로핏을 창출해주는 소비자의 니드에 맞추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논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윤석열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그런 게 아빠 말은 실체는 맞지만 그게 이권 카르텔 소수가 하고 이권 카르텔로 구축돼 있고 하는 거를 그 폐해를 좌파에서 우리가 다 봤거든. 문재인이 극심하게 하는 걸 봤거든요. 문재인이가 태양광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뭐 그냥 소수 무슨 뭐 동네 친구를 갖다가 뭐 그 큰 관직을 준다든지 막 문재인이는 막 오만 짓을 다 했거든요. 그 586 카르텔들이.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도덕성과 책임성이 있으면서 그것을 응당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검사 카르텔들은 조선일보를 포함한 검사 카르텔들은. 근데 문재인 카르텔들은 능력 없는 자들이 소수가 그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자기 체면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 똑같은 짓을 해도 그래 자기 김건희가 허위 조사해가지고 허위 그 서류로 허위 학위로 강사된 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거 잘못인 걸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때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런 말 나 기억나거든. 아이 뭐 강사는 뭐 그냥 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는 모두 관대하고 자기는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윤석열이나 보수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좌파 세력이 더 하단 말이지. 더 한 짓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가 응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능력 있는 좌파, 능력 없는 좌파가 자리를 차지해서 해먹는 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오렌지 우파가 자리를 차지해서 해먹는 거나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어디서 약사하던 애 어디서 약국하던 사람이 그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맞아. 된다. 이거 해가지고 이런 이 능력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사로서 금융범죄 수사하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은 금융에 있어서 규제야? 금융에 있어서 능력자야? 자기네들은 학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왔다 하면은 안 그런 것들은 걔 발톱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입시비리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도 전문가래잖아. 자기가 배운 데잖아. 똑같은 거지. 이게 내가 보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윤석열을 이제 우파가 이제 후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이 이제 우파를 지지를 받아갖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물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들어왔고 말이야. 내가 민주당 갈 수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지랄 하고 있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파 지지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는데,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대통령직까지 오른 거거든. 하나는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내 동지가 된 거지. 맞아. 문재인의 동지였거든 그런데. 문재인 동지였지 그때. 그때는 내 적인데 문재인의 적이 되니까 내 동지가 된 거야. 맞아요. 적은 내 동지다. 그냥 진짜로. 적은 동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정치나 이런 데에서 어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하면서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이제 이 해괴한 논리를 이제 논리를 내세우곤 하는데 그때도 내가 적은 동지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 운명을 너에게 맡길게 이런 개념에서의 동지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우파가 자기 목숨을 내 동지인데 적은 내 동지라 그러면 일단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치 적은 내 동지인데 내가 내 거를 홀랑 주는 동지가 아니고 내가 써줄게 이거지. 그렇지.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좌파들이잖아. 통일전선 전술이 이거잖아. 마오쩌둥이든 누구든 지금 어느 나라든 좌파들은 마찬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랑 진보당이랑 손잡잖아. 통일전선이지.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파 중도 좌파랑 손을 잡는다고. 또 심지어 중도 우파까지 손을 잡아. 통일전선. 그러면서 극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근데 우리는 아니었어. 적은 내 동지니까 내 목숨 줄게. 나 동지잖아. 이래서 윤석열 한 거야. 또 하나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홍준표, 그다음에 류시민, 정정하겠습니다. 유승민, 이 둘은 나 똑같은 놈이라 가지고 헷갈려.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또 한 놈 누구였어? 원희룡. 이거 갖고는 안 되겠거든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재명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일로 와.
너 우리 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능력은 어떤지 이건 모르겠고 그냥 외부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정권 창출하고 그다음 기득권 내 이익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 말이 맞는 얘기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거 아니고 그냥 이길 수 있는 놈 목을 매가지고 이권을 탐한 거야. 이권을 탐았다. 그 말이 맞는 말이네. 나는 근데 지금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것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도 보면은 현장에서 봐봐.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지키게 나와 계시는데 근데 그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을 그냥 냉정하게 카르텔로 본다면은 두 개의 카르텔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부정부패 선거 카르텔. 또 하나는 명태균 카르텔. 명태균 카르텔? 명태균 카르텔이 뭐야? 뭐 예를 들면 윤상현,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명태균이 때문에 자기들 다 이제 뭐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윤석열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명태균이 누군데 이제 이게 돼버린 거 아니야. 잘한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는 윤석열이 예컨대 윤상현이 그것도 웃긴 놈이거든. 항상 얘는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얘야.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윤상현이 뭐라고 하냐 우리 누님 그러면서 그때 얘가 그랬잖아. 뭐 어디 화성인가 어딘가 누구 국회의원 김성애인가 누구 국회의원 출마해서 전화해가지고 술 취하고 너 안 돼 임마. 이거 전화 녹취까지 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맞다 그때. 다 뭐 얘기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뭐야. 뭐 김영선이 공천하는데 윤상현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나 상현한테 얘기했는데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뭐 이거 꼭 어디 가든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드는 게 윤상현이야. 끼어들어 있는 게. 어디든지 끼나 보다 걔가. 그러니까 걔는 뭐 전두환한테도 끼었잖아. 전두환 딸이랑 결혼하고. 그 전두환 이렇게 되니까 잽싸게 또 이제 롯데 쪽 가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붙고. 그리고 또 뭐 윤석열 할 때 제일 처음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어서 오라. 또 윤상현이잖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도 같이 딱 걸려 있잖아. 나경원이 그 윤석열이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 맞아. 근데 요새는 지킴이로 나선 것 같더라. 그 명태균 게이트지 뭐. 혹은 또 이제 부정부패 선거 카르텔이 있잖아. 윤석열이가 계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선거 이거를 규명하겠다라는 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부정부패 부정 선거로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집단들 대부분의 어떤 그 우파 유튜버들 와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서버에 뭐가 있었느니 뭐 하면서 신났잖아. 지금 판버리고. 그래 맞아.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를 빙자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랑 이권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있잖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정말 나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해. 그래도 거기서 자심 없이 그냥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문재인 때 저항하면서 그 세력을 갖다가 지켜왔던 사람들이거든.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지.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지. 예를 들어서 봐봐 민경욱, 김세희. 그런 사람들은 돈벌이 하려고 강용석이고 뭐 이런 애들은 돈벌이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맞고 뭐 뮤지컬하고 뭐 동상 팔고 하는 그거 보면 알잖아. 걔네들이 무슨 애국 세력이야. 자기 돈벌이 하려고 했던 놈들이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랑 결과적으로는 같잖아. 바라는 그분들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혹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는다거나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진짜로 부정선거 이게 뭐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선다고 얘기하시지만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용석이나 민경욱이나 김세희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도 틀리지를 않아. 서로가 들고 있는 근거도 틀리지가 않아. 비슷해.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언제 우리가 한번 날을 잡아서 얘기해보든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도 우파에는 그러면은 공익제보자가 없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때 이게, 누구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 뭐 어쩌다 이 저쩌다. 개표 종사자들은 대체로 누구냐면은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야. 이 사람들을 이제 우선으로 한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은행 직원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대체로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강제 동원돼. 이게 이제 선거 사무 종사원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투표든 개표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있어. 그리고 투표, 개표, 정당 참관인들이 있고 이 참관인들에 의해 가지고 개표의 마지막 표 한 장까지 다 계산이 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의 234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떠나가지고 부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의 당락을 바꾸려면은 234개 선거구당 몇천 표가 움직여야 돼. 그 몇천 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표 한 표 움직이는데 한 명 한 명씩이 개입돼 있어요. 그럼 각 선거구 하나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마다 몇천 명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야. 부정선거 관련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몇천 명의 이해관계자가 234개 선거구잖아. 그럼 최소한 23만 4천 명의 1000명씩만 따져도 23만 4천 명의 선거 관계자가 있어. 한 명도 양심선언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계를 조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거야. 우리나라는 기계 선거가 아니라니까 기계 선거가. 그래 수입 아니래더라. 아니 어?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린 전자 투표를 하지도 않잖아. 맞아. 전자 개표를 하지도 않아요. 수입. 은행 가면은 돈 세는 거 있잖아. 추르륵 그 뭐 지폐 세는 거. 물론 1번이냐 2번이냐 해가지고 분류는 해. 전자 분류를 해. 그 분류해가지고 추르륵 모인 거를 사람들이 또 눈으로 이렇게 추르륵 봐. 100장씩 모아놓은 거. 그래서 야 이건 무효 아니야? 이건 1번인데 일로 왔어. 어쩜 수개표랑도 같다 고 수개표야 수개표 사실상. 수개표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한 것들이 각 투표구마다 숫자 차차차 해가지고 이거를 선관위로 보내. 그럼 이게 선관위로 보낸 걸 조작한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뻔히 숫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를 몰라야지. 선관위에 조작돼서 올라간 숫자를 몰라야지. 알거든. 똑같거든. 근데 너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있지. 그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설득력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그래가지고 보면 끝에 가면 또 부정선거. 또 맞는 말 하고 또 윤석열도 그전 윤석열 이렇게 되기 전에도 윤석열이 잘못됐다 하면서 어느 쪽에도 어느 편에도 안 속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끝에 실체가 뭔가 보면 또 부정선거. 이게 그러니까 획가닥이 안 나가지 획가닥. 그리고 뭔가 이 눈이 쓰이면은 아무리 합리적인 것도 안 보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져 있다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머릿속을 비우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모의 투표와 모의 개표라도 해보면 지금 그 선관위 시스템으로 그러면 알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선관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선관위가 이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너희들이 하는 게 가짜내서 그런 거야. 그 말도 되지 않잖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니라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선관위에 군을 보낼 게 아니라 아니 그 선관위에 가 있는 그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 또 선관위 관계자들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는 설득을 못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토론시키면 될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는 못하냐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토론시키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했어? 자기가 지명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한 번은 민주당에 비터놨지. 그러니까 뭐 말고 그럼 이 사람 해가지고 그 임명한 거 아니야.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야. 대법관이고 그건 그 대법원장이 임명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다고 당신이 가서 하소.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지금까지는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검사였어. 맞아. 검사 판사 새끼들. 검사인데 이제는 검사보다 더 나쁜 놈은 판사야. 판사가 더 나쁜 놈. 판사가 헌법 103조에 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데 그 양심이 어찌 개인의 양심이야? 이거는 법관이라는 직위의 양심이라고. 맞아. 법관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자격의 양심이야. 내 개인이 아니야. 아니 자기가 뭔데 시험 봐가지고 판사 된 놈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으로 개인의 가치관 기준으로 뭐 잣대를 내.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그 뭐 이 저기 그 영장. 체포영장은 또 뭐 형법 몇 조는 빼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 법관이 형법 몇 조 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왜냐? 법관 개인의 양심이래. 맞아 그게? 말도 이거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판사라는 집단 지성의 양심이라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거기에 법관 개인이가? 그럼 법관 괜히 끼어 들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김밀인가? 저 울산 사건, 저기 송철호, 문재인 청와대가 하명해가지고 부정선관 이 송철호 사건. 송철호 사건의 판사 걔는 뭐야 그러면은 법관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1년 8개월 그 준비기일 해가지고 끌다가 어느 순간 나 아파서 안 할래? 걔한테 무슨 양심이 있어? 아니 법관들이 지금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자기 기분대로 하라는 거야. 개인의 기분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누가 견제를 하냐. 선거 관련해도 마찬가지라고. 선거 관련해도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해. 대법관이 뭐라고 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지방의 부장 판사가 또 다 해. 다 판사들이 해먹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왜 판사들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결국 가면은 이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데 또 사실은 뭐 판사들은 대체로 보면은 명예직이야 명예직. 가좀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아니 자기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경찰 동원했지. 검찰 동원했지. 국정원 동원했지. 그래도 안 돼? 야 그럼 성관이 니들 와봐. 오케이 니들 말 알겠으니까 한번 그럼 투표 개표 과정을 저쪽에서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시연해봐. 맞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었어?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시연해보면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어디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 있잖아. 그것만 해도 한번 참관해보면은 선관위 관리하고는 그것도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키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봐봐, 우리 그또 뭐 민경욱이가 뭐 자기 뭐 해가지고 뭐 이 인천 그 누구지 메가더 동상 참배하면서 뭐 그 거룩하게 만든 다큐멘터리 있잖아. 거기 사실관계가 어디 있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의 주장하면서 대만에서 그 몇백 명씩 하는 선거 뭐 이런 선거 뭐 이게 뭐 이거야말로 뭐 어떤 뭐 민주주의고 뭐 이러고 떠드는 거잖아. 그러게. 근데 집단 아까 뭐라고 해서 최면이라 그랬나? 집단 한가? 집단 한가. 그게 전에는 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 유튜버들이나 그러면 저기 뭐 뉴스 MBC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가짜 뉴스들이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것도 어떨 때는 모르겠고 뭔가에 편향된 사람들 있죠. 완전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쪽 편의 얘기도 하고 저쪽 편의 얘기도 하고 무슨 리포팅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증인도 얘기를 해야지 들어봤을 때 반론을 들어봤을 때 어느 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쪽에 다들 치우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와 저기 우파도 있잖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요즘은 우파가 거짓말한다고 좌파들이 색출해내고 있잖아. 거짓말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그치, 완전히 반대. 그때는 좌파들이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뭐니 하면서. 거짓 가짜 뉴스들 좌파들뿐이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냥 뭐 눈만 뜨면은 뭐 맞아. 거울방이 있니, 뭐 섹스 비디오가 나오느니, 뭐 비아그라가 어떻느니, 최순실이랑 뭐 무슨 관계라느니, 뭐 최태민이가 어떻고 또 뭐 누구랑 정윤회랑 뭐 미래를 했고 뭐 7시간 어쩌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조선일보 조용하잖아. 조선일보도 조용하지. 그런데 쟤네들이 거짓말 하도 많이 했잖아. 쟤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쟤네들이 우리 이 오빠들 보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 오빠들은 자기네들도 거짓말했잖아. 자기네들 거짓말 더 심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했잖아. 너는 했는데 우리는 하면 안 돼. 근데 이 집단 환각이 이제 더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은 무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지금 또 윤석열 탄핵을 뭐
반대한다 이런 뭐 여론조사 수치가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업돼가지고 획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더 업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뭐가 되냐면은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탄핵되고 지금까지 이 과정이 전부 다 보수가 결집해서 말이야.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좀 분기탱천한 어떤 뭐 선언 뭐 이렇게 지금 막 여겨지고 있어. 우리의 첫 승리,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이래, 지금 막.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어. 작년 2월 달에 4월에 선거였는데 2월 달에 그때 똥당 국민의힘 180석 간다고 그랬어. 이렇게 가면. 그건 어떻게 됐어? 지금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맞아, 그건 확실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더 초조해. 맞아. 2016년, 2000년 계속 비교하거든. 맞아.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좀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 이재명이가 너무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할까 하지 그냥 뭐 카톡으로 뭐 하는 것도 다 뭐 잡아쳐놓겠다 이러고 보여주고 있거든. 계엄 저기 딱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명이 그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한 세력으로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의 어떤 행보가 난 참 어떻게 할까 궁금했거든. 그리고 걔가 메시지 처음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 이재명이 너무 못해.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걔는 이재명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능력이 없어. 이재명은 사법시험을 하나를 어떻게 잘 봐가지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맞아, 운이 좋아. 운이 좋고 기회를 잘 탄 거야. 윤석열이랑 똑같아. 하면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윤석열도 여기까지 왔지. 하다가 이재명도 여기까지 왔지. 하다가 올라온 문재인이 봐. 그 결말이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한 번씩 지금 엄청난 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 맞아. 야, 네가 먼저 내 뺨을 때려봐. 그럼 언제 이쪽 뺨 대? 내가 때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까 봤어. 윤석열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더라.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버텨왔던 거는 이쪽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이야.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이재명도 죽는다 이런. 근데 윤석열이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 윤석열 당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했다. 국민들이 이제 당신 물러나 주소. 그러니까 오케이. 그 스스로 하야해가지고 관용초도 안 타고 집에까지 걸어갔잖아.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밝다하고 젊은이들 이게 그렇게 희생당하다 몰랐다 그러면서 울고 이게 진정한 어떤 그 우파 정치인의 모습인 거야. 윤석열이가 그랬어 봐. 지금 이재명이 죽었어. 그리고 우파 내에서도 서로 간에 탐탁치 않은 놈들이지만 뭐 홍준표, 오세훈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하여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우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볼까? 그런 지금 얼마나 큰 논의들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 논의는 싹 죽어버리고 오로지 윤석열 살려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어. 빨리 윤석열을 그럼 버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버리라고. 버릴 게 아니라 윤석열만 버리면 덤으로 이재명은 날아가는 거잖아. 날아가지. 좌파도 이게 지금 이 이른바 어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난 여론조사를 트렌드만 보지 믿을 것도 아니다. 그 숫자도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지만은 이젠 여론조사가 오염이 됐거든. 그 더 이상 어떤 표본이 지표가 될 수가 없는 거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어. 어떤 여론조사, 어느 나라의 여론조사도 그 대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샘플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말이야. 샘플링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똑같은 거야. 예전에는 당황스럽지만은 또 혈액형이 뭐니? O형인데요? A형인데요? 이거 너 어떤 놈이구나 그랬잖아. 그러다가 너 무슨 띠니? 무슨 띠인데요? 너 어떤 놈이구나. 요즘은 뭐 MBTI? 16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 이것도 참 웃긴 거지. 그런데 예전에는 단순했거든.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업이 뭐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일련의 어떤 정체성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20대도 남자 여자가 틀려. 또 20대도 20대 초반이 틀리고 20대 후반이 틀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도 틀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같은 직업군인데도 틀려.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되는 게 너무 세분화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1000명 조사를 할 때 그럼 제주도에 사는 20대 여자 샘플이 몇 개겠어? 한 개야. 아니면 2개. 전국에 1000샘플인데. 그래 그 하나가 20대 그 대표할 수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제대로 원래 조사를 하려면은 이제는 모직이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패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패널 조사. 아예 어떤 일련의 어떤 정책 성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집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떤 그 집단을 놓고 계속 이 사람들의 흐름을 조사하는 거야. 그게 이제 맞을 것 같다. 이게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 그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변해가는 추이를 보면 추이를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마케팅은 지금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조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유행할 색깔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조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는 건 지금 뭐 40%가 넘고 뭐 하는 거, 그것도 보면 여론조사 공정이니, 그 다음에 뭐 아시아투데이에서 뭐 듣도도 못한 뭐 여론조사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갤럽이고 그러고, 어떻게 누가 어느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사실 우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거든. 그리고 좌파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좋아. 이게 여론조사 그래서 실제로 높아진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보수가 결집하고 뭔가 첫 승리. 이거는 보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야. 나도 그런 것 같아. 다 그냥 다 뭉쳐갖고 시궁창으로 다 달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은 뭐 해가지고 뭐 지키고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뭐 장렬하게 말이야. 적들의 어떤 거 좌파에 의해 가지고 말이야. 내가 공수처장 뽑으면 유명한 것도 윤석열 아니야? 난 문재인이가 임명한 공수처장이면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에 또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근데 어쨌든 윤석열을 그래서 어쨌든 뭐 영웅적으로 만들어서 탄핵시켰다 치자 이거야. 탄핵이 안 될 수는 없거든. 헌법재판소는 국민만 바라보고 안 되잖아. 그게 뭐야? 여론조사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국민만 바라보고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 그 말이 안 되는 데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한다 그래.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에 따라 법과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 아니,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만 바라보고 그럴 줄 아냐. 검사 새끼도 윤석열이하고 누구냐 한동훈이도 맨날 그랬잖아. 국민만 바라보고 어쩌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뭐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지. 보고 싶은 국민만 바라보고 그 국민을 기준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또 탄핵되면 어떻게 될까? 탄핵? 탄핵은 뭐 선거지 뭐 그때부터. 윤석열은 탄핵돼. 근데 탄핵돼가지고 뭐 선거를 치르는데 우파가 못 이기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문재인이가 받은 득표보다 안철수, 뭐 홍준표, 뭐 유승민 애들이 받은 득표수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1대1 하면 이긴다. 1대1 하면 이긴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할 때 1대1 하면 이긴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겼어? 그 얘야. 서울시 교육감. 어떻게 하면 나는 1대1 하면 이긴다라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다 모르겠는데. 똑같이 더하기가 돼 그게. 저쪽도 윤석열이가 죽으면 이재명이 죽여. 판사들도 양쪽에 눈치가 보이거든. 그러면 최소한 20은 때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탄핵돼서 나가면 이재명도 나가는 거 아니야?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두 명이 이제 이제 직위 마무리가 4월 18일인가 아마 이 즈음일 거야. 그 즈음이야. 문영배랑 이미선이랑 둘 다 이제 문재인이 임명했는데 이미선이는 이 여자는 지 남편이 주식 투자하고 뭐 같은 법관 그랬던 애잖아. 우리 법 자기는 우리 법 남편은 또 뭐 무슨 법 판사 새끼들이 도둑놈. 자기 여동생인가 뭐 저 누군가는 뭐 판사 이제 도둑놈이야. 판사 민변 도둑놈.
이제 이미선인데 하여간 욕하고 싶다 판사들. 요건 우리 다음번에 판사 욕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맞아. 판사들이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4월 18일인가 아무튼 그 즈음에 그만둘 거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비춰봤을 때 그때 박한진이 뭐라고 그랬어? 야, 저기 이정미가 3월 13일 날 임명 인재 끝인데 그렇게 되면 이정미 나가면 7명이니까 이정미 있을 때까지 해가지고 이정민가? 하여간 뭐 그 여자 탄핵 파면합니다. 근데 그 여자 있을 때까지 해가지고 해서 30일 끝냈잖아. 이번에는 2명 나가면은 아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해 이제. 지금 2명 임명한 거는 최상목이가 그나마 국회 추천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둘 나가는 건 대통령 추천이거든. 그거는 못할 것 같다. 없잖아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임명 못하지. 그거는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명 되잖아 그러면은. 그럼 안 되잖아.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끝낸다고. 자기들끼리는 죽으라고 4월 중순까지 끝낸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똥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 그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저기 이제 그 유죄 확정받은 거 그거 이제 선고 이제 재판결이 잡혔잖아. 이거 4월 달잖아요. 4월 달 그쯤에서 끝내.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판사들도 그런다고. 같이 날리는. 같이 날리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놀아봐 이제 이런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누구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저쪽이 이기는 거야. 지금 그 곳곳에 있는 현수명 보면 그러잖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다른 애는 됩니다. 네. 다른 애도 된다고. 이재명만 안 되고 다른 애는 다 됩니다. 웃긴 거야 그것도. 사람들 그래서 그래 이재명은 안 되지. 그럼 뭐야? 이재명 아니잖아 이제. 나는 그런 멍청한 현상을 건 놈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부겸이 나온다. 뭐 또 뭐 김경수가 나온다. 뭐 등등등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홍준표가 나오고 뭐 유승민이가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오세훈 나오고 그럼 이기겠어? 못 이겨.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저쪽도 뭐 김경수나 뭐 김부겸 나온다 그래서 뭐 거기 뭐 될 만한 이유 있나 걔네들이? 지금은 선거가 무엇 때문에 치러지는가 항상 중요한 건데 이준석이가 지가 치른 선거는 다 승리했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이 될 때 자기가 무슨 뭐 선거 총괄 뭘 맡았다고 하지. 근데 그때 이제 명태균이랑 이제 짝짝꿍 하면서 놀아놨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거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그러고. 그 자기는 선거를 3번이나 치른 당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출마해도 이겨. 문재인이가 완전히 폭망할 때. 맞아, 그때 그건 그랬어. 부동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거기다가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은 처참한 어떤 그 곤란함 속에 있는데 LH 애들 저기 뭐지 여기저기서 땅 갈라먹었지.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들여다보려고 그랬더니 누구야 청와대 뭐 저기 정책실장이라 하는 놈 맨날 뭐 찢어진 가방에 뭐 들고 다녔던 하는 애. 뭐 저기 뭐야 전세금을 지들은 뭐 그 전세 그 임대차 보호법 하기 전에 얼마를 올렸니? 그것도 뭐 현금으로 은행에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애가 말이야. 맞아, 그거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막대기만 꽂아도 이기는 선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가 한 게 뭐였는데? 지 2번 가출했어. 이준석이는.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과정은 뭐 어쨌건. 그리고 지방선거 있잖아. 좋은 대로만.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똥당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잖아. 그치.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같이 그냥 선거에 이기게 해주는 거야. 이준석이 그거는 지 좋은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준석이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선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치러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이재명이가 그 쌩 난리를 치면서 뭐 전부 다 뭐 저기 뭐야 그때 뭐 얘기한 게 뭐야 그 뭐 비명은 횡사하고 친명은 횡재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대장동 저기 변호사들 다 공천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뭐 친문 다 날리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팍 꼬꾸랄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똥당이 180석 얻었을 것 같지만은 그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이를 심판하는 선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락으로 간 거야. 이게 선거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 치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뭐 부산시장이고 뭐 무슨 뭐 그때 하여간 대구시장이랑 경북도시만 빼고 다 졌잖아. 그때는 뭐야? 그 전날 내일이 투표일인데 오늘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잖아. 그때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다. 그때 그 무슨 선거에서 저기 뭐야 지금 우파가 이겼어. 다들 뭐 가자 통일로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냐 중요하거든.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느냐. 내란죄로 기소돼서 탄핵 수추된 윤석열 그 다음 선거라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좌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야. 한편으로는 모르겠다 잘. 이재명 아니고 다른 애가 나오면 좀 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나오냐에 떠나가지고 좌파가 이기는 선거라고 전제했을 때 이제 더 큰 적폐청산의 쓰나미가 몰려오거든. 박근혜 때보다 박근혜를 부정부패로 몰았단 말이야 얘네들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를 해가지고. 맞아.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조직했던 놈들이야. 근데 윤석열의 죄목은 뭐야? 내란이야 내란. 내란이라고 내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사회 곳곳에 좌파들이 암약하고 있잖아. 맞아. 좌파들이.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뭐 웃긴 게 이제 그 종북 주사파들 얘들이 이제 그 김일성의 어떤 주체사상에서 품성론 해가지고 니들이 가장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 봐서 고시 보고 변호사 시험 사시 보고 또 의사 되고 한의사 되고 언론사 기자 되고 해가지고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집권 하면서 총 걸리겠잖아. 그래서 전사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완전 죽서버리고 개판됐잖아. 그러니까 싹 숨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듣고 난 다음에 판사 누가 우리법 연구회 판사였는데 또 뭐 무슨 인권법 판사였는데 들어봤었어? 뭐 그래도 저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윤석열이 들어섰는 거. 걔를 싹 줄어들고 있거든.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하면서 비상계엄하면서 다시 또 싹 나오잖아. 사실 윤석열이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사회 곳곳에 이 잠입해 있는 좌파 헤게모니 이거를 우파 헤게모니로 극복하는 거, 넘어서는 거 이런 걸 했어야 됐거든. 근데 걔는 안 하고 뭐 종북 뭐 반국가 세력 그것만 주주자 떠들었는데 어쨌든 좋아.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기둥은 우파야. 이 우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맞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좀 쓸만하다 싶은 사람을 전부 다 내란죄, 너 내란에 동조했지, 내란에 동조했지면서 잡아갈 수 있어. 적폐청산을 다 날릴 것 같아 또. 더 큰 적폐청산이라니까. 부정부패의 적폐청산이 아니야 이거는. 내란의 적폐청산이라고. 아니 봐봐 심지어 방어법 세력인 진보당이 똥당도로 이렇게 써있잖아. 내란 동조범이라고. 현수막 붙여놨잖아. 사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타겟을 잡을 게 육사거든 육사. 제일 처음 육사부터 잡을 거야. 그러니까 육사 중심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 정치 성향 군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해가지고 하나회 또 이번에 뭐 충안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패거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잖아. 그 육사 이제 괴멸시키려고 할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이제 그 초급 장교들은 어디서 만들어낼 거야? 3사? ROTC? 아니 그럼 좌파들은 그 육사 개멸시키고 보수 개멸시켜가지고 자기네 뭐 하겠다는 얘긴데. 뭐 자기들은 이제 북한이랑 뭐 저기 중국이랑 친한 나라들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지. 종중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미국 떨쳐버리고. 뭐 종중으로 가겠다는 얘기겠지. 지금. 미국 이제 한미 동맹 깨버리고. 종북은 아니거든 이제 얘네들이. 종중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파를 다 괴멸시켜버릴 거야. 내란이란 죄로. 이 적폐청산을 쓰다면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한남동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자 할 게 아니라 우파를 어떻게 지금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니까. 부정부패 선거한다. 어떻게 지켜? 그거는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지켜? 아니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 김용현이가 뭐 참군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쓰나미 이거 막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좌파 정권이 못 들어서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좌파 정권이 못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들어 네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잖냐. 네가 스스로 떳떳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너 때문에 애꿎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들, 다 죽어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다 죽어나가고 있다.
아니 경호처장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 내가 봐도 어? 그냥 그 저기 시켜가지고 한 사람들 다 감옥에 내란죄로 다 들어가가지고 기가 차더만은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한테 이렇게 이제 붙잡아가지고 뭐 저기 뭐뭐 명태균 카르텔 뭐 나경원이니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지. 지금 윤석열 지킬 때가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을 지키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뭐 내세울 가치가 없거든. 내세울 가치가 없어. 어.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 되는 거잖아. 어. 윤석열이가 자유를 강조했다며. 윤석열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윤석열이가 취임식에서부터 떠들었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자유인지. 윤석열을 내보내고 그다음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윤석열한테 매달리는 거야. 자, 이게 좌파가 잘하는 게 전략 전술을 세우는 거거든. 좌파는 퇴각할 때도 질서 정연한 퇴각을 해요. 그래서 희생을 최소화한다고. 지금 우파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질서 정연한 퇴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그러면서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 그거를 우선순위로 내세워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강조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킬 건 윤석열이 아니야. 뭔데 그럼 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워왔던 기둥들이지. 역사. 어? 아니 육사에 홍범도 동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유가 뭐야? 홍범도가 독립투사라서? 독립투사 아니잖아. 홍범도는 공산당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육사의 정신이잖아. 근데 지금 육사가 괴멸될 거라니까 제일 처음. 육사부터 타겟으로 삼을 거야. 제일 쉽잖아. 더군다나 그 김병준과 하는 그 속에 프락스 같은 새끼 있잖아. 맞아. 속속들이 알면서 말이야. 맞아, 프락스. 도대체 일반 군인들도 해당 관련된 근무를 했으면 자기가 전역 후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얘기해서는 안 될 것들 그냥 다발발발 대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장성이 들고 있는 비화폰 사진 찍어갖고 공개하고 있잖아 지금. 요새는 진짜 지금 보면은 한동안 하도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기가 차더니 또 한동안은 나라 망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로 대한민국은 나라 망했다. 그저 그런 나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나라 그런 망했어.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원망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수습해 나가는 어떤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체 세력은 음. 눈에 안 보여도 어느 순간 다 새롭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우파에 그거를 해나갈 근데 세력과 능력이 없어. 우파의 세력과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그건 우파의 본래적인 모습이야. 왜냐면 우파는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우파야. 아니 지도자가 따지고 보면 박정희, 이승만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까지 왔죠. 그 김영삼부터 지금 민주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좌파 세력들이 이제 봉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김대중하고 노무현 8년이었잖아. 우리 좌파로 넘어간 지가 그렇게 안 돼. 얼마 안 돼. 사실 따지고 보면. 김대중 때부터니까.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이 1992년이잖아. 그러니까요. 김대중 때부터 좌파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세력이었거든.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세력이었고 그 반국가 세력은 아니었거든. 문재인이 들어가지고 문재인 참교육도 했지만 문재인도 엄청 큰일 했어. 나라 완전 뒤집어 놓고 갔어 문재인이가. 그 토대는 자기가 노무현이 때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뒤집은 것 같아. 얘가 생각해 보면 문재인 때부터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부터 좌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교조하고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파라는 거 그때부터 우파는 이해창 8년이잖아요. 우파는 사실 세력이라는 게 없었고 우파가 근근히 버틴 거거든. 우파가 김대중하고 노무현이는 뭐 북하고 뭘 하자는 어떤 가치가 있었고 그전에는 다 반공하면서 박정희는 반공으로 통해 가지고 북한이랑 이겼잖아. 근데 우파가
가치가 없이 표류하기 시작한 게 우파가 가치가 없다기보다 좌파가 기치를 내세운 거지. 완전히 북한하고 같이 하자, 우리 한반도 같이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안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파 세력이 저항을 했는데, 그거 8년을 버텨낸 거는 저기 누구야, 걔 이해창 때 겨우 버티지. 근데 두 번 졌잖아요. 그 다음은 박근혜가 10년을 견딘 거거든. 박근혜가 10년을 견딘 거야. 그게 우파가 견딘 게 아니고, 박근혜라는 그 차기 권력이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랑도 싸웠잖아, 박근혜가. 그래서 보안법도 지켜내고 국가보안법 다 지켜냈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가 있어가지고 우파가 연명이 됐단 말이야. 수명을 연장한 거야, 그냥. 그런데 생뚱맞게 저 누구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나라도 개판 만들어놨지. 좌파식으로 만들어놨지. 근데 그 다음에 박근혜가 겨우 하려고 그랬는데 다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우파의 근대 들어서 현대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파라고 한 거는 우파 세력이 우파를 지킨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우파로서 우파 세력을 지킨 게 아니고,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희망을 가지고 근근히 버텨왔단 말이지. 지금 누가 있어? 지금 우파의 리더가 누가 있어?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개인의 역량이 탁월해서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라는 사실 이제 부모라는 후광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가치가 뚜렷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종북은 안 된다. 그치. 그래가지고 통진당도 해산시킨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그 이 사적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자유 얘는 훼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학법 개정 반대했다고. 맞아.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가는 복지, 성장, 그래가지고 경제민주화랑 국민행복시대 이거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어떤 경제보다도 서비스를 더 그 밸류업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 창조 경제,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 경제라는 어떤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이거를 박근혜는 들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있었단 말이야, 박근혜가. 그러니까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 역량도 뛰어났지만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 비전이 있었잖아. 비전. 근데 지금은 없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도 없고 비전도 지금은 없어. 사람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로지 뭐냐, 윤석열 지키기만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뭘로? 나의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우파는 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뭐 망해야 될 차라리 망하고 망하고 이제 우리 20대 30대 있잖아. 20대 30대 40대에 그럼 젊은 우파들이 있거든. 그 젊은 우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서서 나오는 거지. 난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젊은 우파들도 이번에 백골단처럼 뭔가 좀 헷가닥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젊은이들인 거고. 또 어찌됐든 한남동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윤석열부터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을 빨리 선절을 해야 돼. 윤석열이 선절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자기가 박근혜는 가만히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을 시켜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을 끌고 다니고 집을 뺏고 그 짓을 했잖아. 누가? 윤석열이, 나경원이, 맞아. 권성동이. 그 걔네들이 다 했지. 그러면 지금 억울하다고 사람들 끌고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권성동이, 나경원이, 원희룡이 저것들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 박근혜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 박근혜지. 그 윤석열이냐?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이 박근혜지 윤석열이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가 끝까지 비겁한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박근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국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침묵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새끼 지금 하는 것 봐봐. 이 난리 지가 한 짓이잖아. 뭐 누명을 썼어, 뭘 했어, 왜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저 밤에 해가지고 아침에 해제할 그런 계엄은 뭐하러 했어. 요새는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은 합당했다, 구국의 결단이다 이러고 앉아있다, 차명진이까지.
에휴 진짜. 진짜로 윤석열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보는 게 12월 7일 날 자기 담화만 발표했잖아. 맞아. 국민 뭐 저기 법적 정적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응. 응. 불안감을 들여서 죄송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자기 임기 그래서 단축시키는 거 뭐 우리 당에 맡길게. 근데 그 우리 당이라는 애가 한동훈이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윤석열 자기 입장에선 그래 한 1년 정도. 그래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권 인수한 것처럼 한덕수 세워가지고 둘이서 쇼했잖아. 그래. 그러고 나서 좀 보니까 자기는 한 1년 정도 임기 단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개새끼를 만나가지고 난 못 나가가지고 가봐 그래 그 탄핵으로 가봐 이러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잖아. 비겁한 거지. 아니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일반 직업도 아니고 검사였잖아. 자기는 법치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체포영장 수사하라면 수사 받아야 되고 체포영장 해야지. 지가 발부해가지고 그 저기 막서 엉터리를 한 수사가 얼마나 많아. 그 수사 당한 사람들 입장 생각해봐. 쥐가 한 대로 당하는 거지 뭐 완전히. 이게 비겁한 새끼지. 그래, 어쩔 그러니까 욕 때는- 나오는 거야. 어쩔 때는 막. 그리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사이코패스들 저 소시오패스한테 휘둘리고 있는 사이코패스인데 내가 즐거워서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안타깝다 생각 들다가 아유 추운데 고생한다 이런 생각 들다가 점점점 있잖아.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추운데 고생하는 거다. 고생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정광훈 목사도 신혜식 씨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봐. 나도 응. 정강훈 목사하고 이제 신혜식 씨하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봐. 정광훈 목사는 트럼프 취임식 간다며. 아유, 그거는 뭐. 그 트럼프 취임식 가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신혜식 씨도 이제 뭐 슈퍼챗 신의 머니 많이 받았다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의 한 수 정비해내가지고 우파의 가치를 뭘로 할 것인가 이거 좀 같이 논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되는 게 안 돼. 이봉규 뭐 고성국이 자기들 다 박사하냐? 그럼 뒤로 물러서가지고 저 도대체 이제 우린 뭘 새로운 우리 가치 내까지 고민하고 강세현 강용석 김세현 이제 그만두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새로운 나 그래 다 그런 사람들 유튜버들하고 누구지 나경원이하고 뭐 이런 또 건성도 그 쓰레기들 있잖아. 그 붙어가지고 저기 윤석열이하고 저러는 거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거든요. 난 트루스 포럼이 너무 안타까워. 트루스 포럼이 왜 트루스 포럼에서 거기 가담해가지고 난 트루스 근데 어쩌겠어. 나 뭐 트루스 다들 포럼- 그렇게 해서 강요당하지. 나는 트루스 포럼이 우파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우파의 가치를 내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런데 그게 안타깝다. 그 강요와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어느 교수가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었는데 자기가 하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내가 또 뭐 이거를 뭐 대사관 앞에서 뭐 모임을 하는 게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내가 그래서 지금 한남동에 못 있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고. 얼마나 많은 댓글로 압박을 받았을 거야. 근데 그 트루스포럼 김웅구 대표 같은 경우는 댓글로만 압박받았겠어? 전화해가지고 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데 근데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우파라는 사람들 네트워킹을 많이 했거든. 그 원로 그룹이 있는 거야. 자기 이제 그 트루스 포럼을 지원해주고 이끌어가는 나름대로 원로 그룹이 있는 거야. 그래 황교안이가 거기 또 친해 나름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러겠지. 그런 것 같아. 황교안이가 아이고. 황교안이 나라 망쳐놨어. 아휴. 그러니까 저 정리를 좀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콩을 깐 이유는 오랜만에 하도 막 그냥 이상한 데로 가고 산을 나라가 배가 산으로 가고 여러 군데로 이상한 데로 가고 사람들이 이리 휘몰리고 저리 휘몰리고 하면서 어쩔 때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그랬던 사람이 또 바뀌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한 가지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우리의 생각을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또 이런 면이 있다 하는 거를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듣는 분들 또 우리 탱구대학내로 공영방송에서 콩가소를 잠자기 전에 한 번씩 들어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어떤 것에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매스미디어나 이런 얘기를 자기 주장에 관한 정치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애국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은 뭐냐면 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가 플레이어들이야 다. 그러면 좌파 정권이 돼도 그 좌파 정권이 정당하게 어느 정도 나라를 위하고 바로 간다면 나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어. 좌파 정권이라도 어느 정도 이 개인의 그걸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유럽식의 좌파들도 있잖아. 근데 우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윤석열이 같은 놈이 돼가지고 한 데서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큰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조금 떨어져 있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도 보고 또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생각해 볼 건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는 국민들 자체가 전부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그냥 오른쪽 왼쪽 일단 첫째는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어. 무조건 내가 이쪽으로냐 저쪽이냐 무조건 그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나는 우리 국민들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벨이 다 있어. 사람 국민들도 레벨이 있어. 그냥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아주 자기 삶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한 5, 6단계가 있어 보면 옛날에는 한 진짜 1단계 2단계만 그 정권에 영향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보면 한 50% 이상이 국민의 50% 이상이 정권이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삶도 바뀌는 거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 뭐 조국이가 막 그런 짓을 해도 그건 다 그럴 수 있지 막 이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런 짓을 했으면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응징을 했거든.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럼 좌파들은 또 그래. 또 우파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저런 짓을 해도 그럼 그거는 또 우파니까 괜찮지. 이렇게 모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정의를 심판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눈을 감고 있어 지금. 내가 보면 그게 자기 이해관계인 거야 다. 그 우파라는 유튜브들의 사람들의 이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정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제는. 옛날에는 정의감이었거든. 문재인 시대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요번에 쭉 바뀌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재미로도 듣고 또 반은 뭐 진실되게 듣고 반은 재미로 들었는데 우파 유튜브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자기 세뇌가 너무 심하고 애국 국민들한테 거짓말 너무 많이 쳐. 그러면서 슈퍼챗 시네몬이 돈 받아 처먹고 있잖아. 듣지 마세요. 들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그래서 잘 안 들어. 너무 엉뚱하게 가기 때문에 안 들어요. 이제 뭐 듣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콩가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시오패스 이게 자발적으로 이용당하고 또 소시오패스의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사이코패스들로서 집단 지금 환각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좌파야 뭐 어차피 뭐 개딸들이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변화될 것인가 했는데 우리가 고민할 바는 아니고.
근데 다만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쯤에서 뭔가를 좀 한번 한 호흡, 호흡을 좀 쉬고, 그러면서 좀 숨을 좀 고르고, 뭔가 전열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지킬 게 윤석열인지, 그럼 윤석열을 지켜야겠다면 윤석열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그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윤석열한테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탄핵이 안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혹은 탄핵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와서 좀 떠들라고 하든가. 뭐라도 좀 그런 거 들으면서 좀 논의를 해보든가. 하다못해. 응?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시점에서 지금 우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데 지켜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좀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어떤 전열을 고르고 새로운 어떤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서 좀 이제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지. 이제 한 달이 넘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우리 운영자님 말씀대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윤석열을 지킨다. 그렇게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윤석열을 지킨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자기가 탄핵이 안 되면 뭘 할 건지,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새로운 대한민국이 뭔지, 그 적폐청산 문재인이 처리하라고 지금 뽑아놨더니 2년 반 동안 문재인이 코털도 안 건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진짜 나도 윤석열이 진짜 싫어하지만 딱 한 가지 나도 원한 거거든. 문재인만 잡아내면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랬거든. 정말 오만 짓 다 하고 별별로 바보 같은 짓 해도 문재인 적폐청산만 하면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 내가 다 용서해줄게. 문재인 좌파 세력만 문재인만 잡아놓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랬거든. 아니 말한 게 뭐 1000가지를 말했어, 10,000가지를 말했어. 한 개 말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또 윤석열이를 또 빨아야 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치면 우리 본영장님 말씀대로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지가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나와서 씨부려 봐 이야기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되더라도 똑같은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파의 가치, 나아갈 길, 그거를 얘기를 해봐라, 이제 해봐라 이거지. 근데 얘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딱 하나. 카르텔, 종북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한다고 하잖아. 그게 비상계엄의 비상계엄을 한 이유였잖아.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한남동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2024년 12월 3일 10시 20분에 대한민국이 종북 반국가 세력에 가지고 체제가 전복될 거라고 걱정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다 문제나 다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될 건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그냥 조용히 한남동에서 술이나 드시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맞아, 다 잡혀 들어갔을 지금 똥줄 타는 건 이재명이야.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똥줄 타는 거든. 생각해봐. 북한도 더 이상 이제 맞아. 대한민국의 종북 반국가 세력들 콧방귀 끼잖아.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아니 남조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20만 불씩 줬잖아. 당시 돈으로 20만 불, 2억 원이 넘는 돈. 반포에 아파트 한 채가 2억 원이 안 될 때, 뭐 몇천만 원 할 때. 근데 지금 900만 원 줘. 그러니까 임종석이 같은 애도 종북 안에 이제 종중한다고 그러지. 존중하지. 종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이다 이 말이야. 장본인이 사실 솔직히 따지 보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맞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끌고 간 건 윤석열이야.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윤석열이가 문재인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팔 괴멸시켰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칼 뺏으려고 그러니까 지가 문재인이랑 싸우고 조국이랑 싸우면서 그 최고의 칼잡이로서 한번 더 이제 센 책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딱 그 똥당 아무것도 없지 니들 해줄게 해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언론은 맨날 박근혜 대통령 사기만 치고 앉아있고, 그때 우파 유튜브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우파 언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강용석이 듣고 누구 듣고 하면서 다 했는데 뭐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돈벌이 걔네들이 했거든. 근데 나도 이렇게 저렇게 속았어. 생각해보면 그때는 속은 게 뭐냐면 슈퍼챗을 줬어. 슈퍼챗을 얼마 되게
누구누구한테 한 번씩 준 적이 있어. 왜냐면 너무 억울한데 걔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들을 작살나면 낸다 하면서 뭐 이상한 뉴스 갖고 와가지고 뭐 하면서 막 강용석이 완전히 사람 속여먹는 거 끝내주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한두 군데 왜냐면 그거 들으면 속이 시원한 거라 시원하다기보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첫째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박근혜는 계속 감옥 끌려다니고 윤석열이 하고는 마냥 나라 개판 치고 있지. 문재인이 더 완전히 그러지. 그때 그 암담하던 시절에 나와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도 그때는 단핵 무효가 한참 막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또 막 데모도 하고 하면서 박근혜 뒤집을 뻔 했잖아요. 그 저기 누구야 총리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 황교안이가 또 나라 개판 쳐가지고 진짜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놨었지. 그때 황교안이 나올 때만 해도 나라 뒤집을 것 같았잖아. 진짜 다 탄핵 무효라고 그랬었잖아. 박근혜 탄핵. 그러면서 막 그때 이 억울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나온 사람들이 우파 유튜버나 데모하러 나온 사람들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맙기도 하고 진짜 고마웠어. 고맙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돈을 줬어. 내가 슈퍼챗을 주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 돈 벌려고 한 짓이었어. 물론 애국심에 한 짓도 있지만 흘러 세월이 보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 했구나. 이런 건 남아있는 건 10밖에 없고 그때 100이 그만 10밖에 없고 90은 돈 벌려고 한 짓이었구나.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어. 애국 우파 국민들 사기 많이 쳤거든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파라고 자청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파 국민들은 그 우파 유튜버한테 슈퍼챗을 주면 안 돼. 우파 국민을 위해서 우파 그 유튜버들한테 슈퍼챗을 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끼란 말이야. 내도 그 아까운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0원, 10,000원, 10,000원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우리 우파들은 다 그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커. 내가 그 피 같은 돈, 내가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돼. 슈퍼챗을 그런 데다가 돈을 쓰고 또 없는 사람이 나는 그 슈퍼챗 내는 거지. 그건 너무 마음 아픈 거라. 있는 사람들이 지 쓰고 싶어서 쓰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있는 사람들이야. 매일매일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지 쓰고 싶은 대로 써. 상관없어. 근데 없는 돈 쪼개가지고 주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국민들이. 이 좌파 유튜버들은 증오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우파 유튜버들은 분노를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우파 유튜버들한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넌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럼 우파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애국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돈 받지 마. 돈 안 받고 어떻게 활동을 해? 돈을 받아야 활동하지. 아니 자기가 그 유튜버를 통해서 돈을 벌지 말라고. 다른 거라서 돈을 벌어. 어떻게 다른 거 돈 벌 게 뭐 있어? 아니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고 나의 분석을 전달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고? 그럼 뭔가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 조선일보 줄줄줄줄 읽어주면서 돈 벌잖아.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떠도는 어떤 그 가짜 뉴스들 죄다 모아가지고 돈 벌잖아. 거의 저 유튜버 한 얘기 여기 봐가지고 또 하면 돈 벌잖아. 그러지 마. 그건 비겁한 짓이야. 자기 표절이야. 최소한 우파는 양심이 있어야지. 이제 양심 없어. 우파들도 양심 없으신 지 오래됐어. 하여간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소시오패스의 자발적 노예가 되는 사이코패스가 되지 말 것이며 도대체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엄중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한 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악이 드러나고 나쁜 것들이 다 올라올 때는 이제 치유 전에 이런 게 두드러기나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이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올라와 있는 독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내보내고 또 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다 드러났거든. 드러났는데 그 다음번에는 깨끗한 걸 먹어야 몸이 치유가 되는데 사람들이 독성이 올라왔는데 독성 내보내고 또 독성을 먹어. 그럼 죽는 거야. 죽지 맙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 감사합니다.